안녕하세요. 64세 된 박윤철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야식으로 라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저 같은 60대도 밤늦게 라면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지금 아파트 관리소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벽 2시쯤 되면 출출해져서 자연스럽게 야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때웠는데 언젠가부터 라면이 당기기 시작했어요.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밤샘 근무하는 몸에 딱 맞는 것 같았거든요. 관리소 사무실에 간단한 전기레인지가 있어서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죠. 그게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어요. 25세부터 시작해서 34년 동안 한 우물만 팠죠.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기 명예퇴직을 권하더라고요. 그때가 59세였는데 정년까지 1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퇴직금으로 4,8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아이들 결혼시킬 때 많이 써서 실제로 손에 남은 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59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넣어도 나이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어요. 집사람은 그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어요. 62세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묵묵히 나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까 퇴직금도 많이 줄어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게 지금 하는 야간 경비원 일이었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월 1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34년 동안 현장 관리직을 하다가 갑자기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2022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적응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평생 낮에 일하다가 갑자기 밤에 일하려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관리소 사무실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본 라면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취향이 생기더라고요. 매운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김치 조금 넣어서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특히 추운 겨울밤에 먹는 뜨끈한 라면은 몸과 마음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외로운 밤 시간도 즐겁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속이 쓰린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도 위염이 있어서 가끔 속이 아팠는데 작년 말부터는 거의 매일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게 됐어요. 원래도 야간 근무 때문에 낮에 자는 게 쉽지 않았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새벽에 라면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새벽에 라면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 잠을 자려고 해도 속이 불편해서 잠들지 못했죠. 집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한번 병원에 가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미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병원비도 아까웠고요. 그러다 올해 초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에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때까지도 참으려고 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집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동네 내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소화기내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화기내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위내시경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했죠. 검사 결과를 들을 때까지 정말 떨렸어요.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암 같은 큰 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위염이 상당히 심해져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습니다. 밤늦게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즐겨 먹던 새벽 라면이 문제였구나.
선생님 말씀으로는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는데 특히 라면처럼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새벽 야식 끊는 것이었어요. 2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출근할 때 집사람이 싸준 도시락을 새벽에 먹으려고 했는데 차가운 밥이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심심하고 아쉬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약 먹은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야식을 안 먹으니까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집사람도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약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위염도 많이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하셨다. 이 나이에 생활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뿌듯했어요. 지금은 새벽에 배가 고파도 라면 대신 죽이나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가끔 정말 참기 어려울 때는 소화가 잘 되는 간단한 과자나 빵 조금 먹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야식을 끊고 나니까 낮에 먹는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해주는 밥도 전보다 훨씬 맛있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야간 근무를 핑계로 몸에 안 좋은 습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라면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시간과 양을 잘못 선택한 거죠. 특히 제 나이에는 더 조심스럽게 먹어야 했는데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요즘은 다른 야간 근무자분들께도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밤늦게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세요. 위에 정말 안 좋아요. 특히 제 또래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60대가 되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에 갔는데 미리 검사를 받았다면 더 일찍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야간 근무도 사실 몸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적절한 운동하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도 야근이나 밤샘 작업 때문에 야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야식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면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가벼운 샐러드,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같은 걸로 대체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처음엔 아쉽고 허전할 수 있지만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지금 저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일도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밤샘 근무가 힘들긴 하지만 몸 관리를 잘하니까 버틸만 하더라고요. 집사람도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해요. 이제 병원비 걱정 덜 해도 되겠다면서 웃더라고요. 사실 의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소화기 내과에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는 데만 해도 꽤 돈이 들어요. 미리 예방했다면 그런 비용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요즘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있어요. 위내시경도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했고요.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느꼈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면 일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도 없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가면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고 주말에는 집사람과 함께 동네 산책도 해요. 음식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써서 먹어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라면이 그리워요. 특히 추운 겨울 새벽에 혼자 근무하고 있으면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속이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참아요.
대신 집에서 건강한 야식을 준비해 가기 시작했어요. 집사람이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보온도시락에 담아주거나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넣어서 가져가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이런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관리소 동료들도 제 변화를 신기하게 봐요. 박 형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들려줬더니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공감하시면서 본인들도 조심해야겠다고 하세요. 요즘 60대 이상 분들 중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경비원, 청소 용역, 택배, 상하차 같은 일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몸 관리 정말 조심히 하세요예요. 특히 야식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엔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에 라면 1개 정도야 뭐 어떻겠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고 특히 새벽 시간대에 계속 먹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밤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낮에 먹으면 괜찮을 음식도 밤에 먹으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밤에 라면 먹고 치킨 먹어도 별 문제 없었는데 60대가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징조는 있었어요. 라면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지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니까 결국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은 몸의 신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식습관부터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요. 그리고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소화기 내과에서 치료받는데 든 비용만 해도 200만 원이 넘어요. 정기검진이나 약값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야식 습관을 조심했다면 이런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요즘은 건강 관련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요. 인터넷에서 소화기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글도 읽고 도서관에서 건강 관련 책도 빌려봐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몸을 함부로 대했는지예요. 단순히 라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에 좋지 않았어요. 불규칙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부족,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제가 된 거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수면 시간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집사람과 대화를 통해 풀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가벼운 운동도 꼭 해요. 처음엔 이런 변화가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니까 이런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돼요. 집사람도 제 변화를 보면서 본인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은 스트레칭도 하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서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니까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도 저희가 건강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가끔 안부 전화할 때도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이런 걱정 섞인 질문 대신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으세요?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눠요. 건강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예전엔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같은 일상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야간 근무도 예전보다 덜 힘들어요. 물론 밤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몸 컨디션이 좋으니까 버틸만 하더라고요. 요즘은 새벽 시간을 다르게 활용해요. 라면 끓여 먹던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거나 가끔은 일기도 써요. 처음엔 심심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특히 건강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60대에 좋은 식품이나 운동법, 같은 나이대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기도 해요.
관리소 동료들이나 동네 이웃분들과 대화할 때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면 다들 고마워하세요. 제 경험담도 종종 들려드려요. 저는 이래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특히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더 자세히 말씀드려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리죠. 간혹 박 형님 덕분에 미리 조심할 수 있었어요 라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은 고생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젊은 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관리소에 방문하시는 젊은 주민분들이나 가끔 만나는 택배 기사님들께도요.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나이 들면 몸이 달라져요. 미리미리 건강관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젊은 분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설마 내가 병에 걸리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변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작은 무리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이 들어서 정말 중요해져요. 저처럼 60대가 되어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적응하기 어려워요. 지금 저는 새벽 야식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 같은 허브차를 주로 마시는데 라면보다는 못하지만 나름의 위로가 돼요.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생각의 시간도 소중해졌어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거나 내일 계획을 세우거나 가족들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줘요. 가끔은 집사람과 통화를 하기도 해요. 잠 안 와서 전화했어 하면서 짧게 안부를 묻죠. 그러면 집사람도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하면서 걱정해줘요. 이런 작은 소통들이 외로운 야간 근무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예전에 라면 먹을 때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가족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예전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건강만 하면 꽤 오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야간 근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몸 관리를 잘하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야식으로 라면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습관이 되면 분명 문제가 생겨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저처럼 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은 일과 건강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야간 근무는 계속 해야 하지만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틈틈이 건강한 취미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말에 집사람과 함께 동네 산책하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건강에 좋은 음식 찾아서 만들어 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지만 60대가 되면 한번 망가진 건강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다행히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도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